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 증여는 제외되는데요. 이는 사인 증여가 상속세의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으며 다선 종교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 1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1,000만 원, 5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는 30%, 누진공제는 6천만 원으로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요. 친족 간에 이뤄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공제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은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등이 있는데요. 최근 증여, 상속의 세금이 많아지면서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은 부모와 자녀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하는데요. 증여로 추정한다는 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한 A씨 부부, 은퇴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 이자사 취소 쓰면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결국 자녀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넘겨줄 테니 대신 은행길 갚아주고 나머지 대금은 죽을 때까지 나눠서 정기적인 생활비로 보내달라고 제안했는데요. 그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막내 B씨가 부모님이 제안한 내용을 근거로 일종의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등기를 넘겨받은 후에 대출금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매달 정기적으로 약정한 금액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부모님께 보냈는데요. B씨는 훗날 형제들과의 상속 분쟁을 우려하여 작성한 효도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와 상담하던 중 법무사가 가족 간의 효도계약이기 때문에 결국 증여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기용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등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B씨가 이 거래를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받은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의 대출금도 갚아주고 나머지 대금은 장기로 나누어서 변제하는 장기할부 조건의 매매계약이라 판단하면서 생겼습니다. B씨는 부모님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알렸고 A씨 부부는 양도세를 신고했는데요. 마침 A씨 부부는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돼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매매 대금은 기대여명을 감안해 20년 장기할부로 대금을 지급하며 할부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복리식 미래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은행 대출금을 변제한 금액을 합해 양도가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흔하지만 세법상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면 형식은 증여로 등기를 했지만 내용은 양도인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이고 일반적 상식에 기초하여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래가 끝나고 되돌아보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으로 공경에 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세법은 부모와 자녀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부모와의 매매 계약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둘째는 이미 과세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셋째는 소유한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넷째는 채무로 확보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인데요. 그러면서 대가를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자금 출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만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는 것이지,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는 외상거래나 할부거래는 매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B씨 입장에서 보면 분명 부모님의 은행 대출금도 갚았고 잔금은 부모님이 강력히 원해서 20년간 장기할부로 변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매매가 맞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세무서의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인 거죠. 장기할부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자녀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고 주장하려면 증여로 등기한 것에 대해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매매로 등기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그런 조치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이 사례에서는 증여세의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의 과세 판결을 받았고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동일했습니다. 세법이 가족 간 거래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가족 간의 매매 거래는 실제 유상 거래보다는 증여일 개연성이 높은 데다가 가족 간의 거래는 그 거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 세무공무원이 실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인데요.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녀법인을 통한 증여가 증여세, 절세의 묘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녀법인이란 자녀와 손자녀들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는데요.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적용받는데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증여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대신 급증하고 있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참고하셔서 세금 폭탄 조금이라도 피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